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시장아 그 대신 주가 올라줘야 해. 네, 오늘 레포트와 뉴스 이슈에 따라서 그동안 줄였던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볼까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눈치채셨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중소형단으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데 주도주 성격의 섹터 중에서는 확실히 강한 섹터가 2차 전지 종목군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정말 오랜만에 레포트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22개월 만에 투자 의견에 상향 레포트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2차 전지에 관련돼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캐즘 현상을 극복하겠다라는 정치 차원에서 그런 이슈도 부각이 됐습니다. 제목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반가운 목표가 상향 레포트 어서와요 2차 전지 TF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2차 전지 강세, 레포트의 힘이 뭐길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볼만한 게 22개월 만에 투자 의견 바이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 보고서가 처음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여전히 PER 고려했을 때는 높은 주가 상황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프리미엄 정당화가 전망될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바로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짚어줬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철회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중국에서 테슬라의 막강한 존재를 봤을 때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는 전기차로서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성장 속도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만 여전히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 짚어줬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중국 시장 자체가 빠르게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려될 부분이긴 하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도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좀 레포트가 발간됐었던 유진투자증권에서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화연구원의 레포트였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2023년 3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레포트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3월 30일에 처음으로 목표가 홀딩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쪽으로 나갔었고 2024년 6월 17일에 이제는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캐즘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정책 후퇴를 확실히 직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반전이 된 것입니다. 상향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서 바이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서 환호성이 질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그런데 지금 보신다면 그 레포트의 영향과는 별개로 2023년 3월 달에 레포트가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됐는데 2023년 7월까지 오히려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점 월봉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2023년 3월 달에 처음으로 목표가가 하향이 나왔을 때 그때 수준보다 오히려 더 떨어져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다시 한번 목표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이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한 이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살리기,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2차 전지에 거의 8조 원가량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일 전에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 수출이 70만 대를 돌파했고 역대 최대다. 그러니까 캐즘 현상이 조금씩 극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나온 이슈는 정부와 기업이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힘을 합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슈가 부각되는 이유에는 결국에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성장률이 꺾였다라는 게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긍정적인 건가 이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과 한국 세 가지의 국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만 제대로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성장률 자체는 전반적으로 꺾여 있지만 한국은 확실히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의 강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반가운 목표가 상향 레포트도 나왔고 2차전지 태스크포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한번 꾸려봤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참 힘들었습니다.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지금 이때를 또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상향 조정될 레포트의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조성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면 취임을 하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오늘 시장만큼은 조금은 시장이 좀 정체되고 관망되는 흐름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에 토요일날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날 새벽까지 미국 시장이 뭐 좋은 모습 보였지만 어쨌든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내일 새벽 2시에 트럼프 취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내내 지금 발언했었죠.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한 30개, 40개 정도를 발의해서 본인이 취하고 싶은 그런 공약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공약들, 많은 공약들 중에서 국내 어떤 특정 산업들의 좋은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우려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겠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 그의 발언과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그럼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들 여기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모습 보고서 내일 시장에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수급도 많다 보니까 특히 오늘은 외국인들이 내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순매도 하면서 시장을 좀 억눌러 왔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은 좀 지수로는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적으로는 코스닥도 반등이 나왔어도 보면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거의 600개 정도 상승 종목, 900개가 하락 종목. 그만큼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 대비해서보다도 시장의 따뜻한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했고 제한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망한 모습이었고요. 저는 물론 또 특히 다음 주에 국내 시장 설 연휴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 월, 화, 수, 목 4일간 내내 증시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 또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 FOMC가 29일 날 있거든요. 이런 일정도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관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내일 아무래도 이번 주에 목금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이 있었겠지만, 저는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은 시장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장이 좀 횡보했지만 내일 다시 한번 또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 기대감 갖고서 내일 시장 임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행정명령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우리 시장에 약간은 좀 주춤주춤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 섹터만큼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윤재 초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년 만에 승부수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도를 외쳤던 한 유진투자증권에서 레포트에서 네네. 이제는 바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투자자분들이 정말 환호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내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선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지금 오늘 나온 내용으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아까 앵커님도 잘 짚어주셨지만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 캐즘을 잘 돌파해 보자. TF 발족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민감하게 이제 과거에 2년 전에 가장 먼저 매도 리포트를 냈었던 그 분께서 오늘 또 방향을 바꿨다 보니까 그럼 진짜로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부터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도 많은 물량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에코프로 BM 대형주에서도 LG 엔솔 등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 나왔는데, 본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판매량 지표나 중국에 대한 그런 지배력에 대한 위협들 부분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헤쳐나갈 내용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 올랐다고 해서 2차 전지 정말 이제는 완전 찐 바닥이다, 이제부터는 올해 내내 상승할 수 있다,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켜볼 바가 있는 것이고, 전기차 관련한 어떤 국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과 유럽에서의 그런 시장이 돌아서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 지표도 중요하고, 또한 트럼프가 내내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부정적 내용 나왔는데 또 어떻게 본다면 또 일론 머스크랑은 또 협력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행정명령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전기차 관련한 그런 제재를 얼만큼의 수위를 할 것인지, 여기에서 더불어서 IRA 관련한 그런 법안에 관련한 내용들, 그 IRA 포함되어 있는 AMPC, 특히 우리 대부분 셀 3사 기업들은 AMPC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내용 나오는지 이 부분은 단기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양극재나 음극재 기업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마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니켈, 코발트 관련한 다양한 그런 필수 원자재 가격에 반등한 여부를 볼 수 있는 부분들 보면 2차 전지 관련한 투자했을 때 우리가 봐야 할 지표들과 센티멘탈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마음 놓고서 우리가 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베팅은 크게 하자. 네.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지양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하락했던 부분에서 의미 있는 바닥은 충분히 다지고 있는 것은 맞다. 이 말씀은 제가 좀 결론으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찐바닥 정도는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력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신호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원가 부분에서 부담이 많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이런 레포트가 나온 게 참 좀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IRA 법안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수급이 좀 몰린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대표님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쪽만큼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쪽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저 역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3년 전, 4년 전부터 내내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말씀드려 오면서 나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과거에는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 보였죠. 양극재가 주도했었고 뒤따라가서 음극재 기업들과 전해질 분리막 기업들이 상승해 왔는데 지금 올해와 내년도 시장을 흐름 본다 한다면 우리가 국내 시장의 전기차 관련해서 또한 중국의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그런 로드맵과 해외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이 확고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네. 싶어요. 첫 번째로는 최근 상승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실리콘 응급제. 이 부분은 이미 대주전자 재료든 아니면 도전제 쪽을 하고 있는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미 뭐 테슬라나 다양한 또 해외 기업들과 일을 하면서 이미 테슬라와 다른 또 웬만한 또 해외 완성차 정체 기업들은요 점점 본인들의 차종에 많은 차종들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채용하는 비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차종도 늘려가고 있고 또한 포함하고 있는 적용시키는 함량도 과거의 3%에서 최근에 5%, 7% 점점 더 함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로드맵은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전기차 업종에서 그래도 다른 타사 전기차와 우리가 어떤 차별점을 볼 수 있을지 또는 그게 원가든 성능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이 펼쳐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원가뿐만 아니라 성능 부분에서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 한다면 응급제에서 흑연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실리콘 비율을 높이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내내 강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시기를 첫 번째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테슬라가 또한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전극 공정 장비라는 기업이 좀 그쪽 분야가 또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의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부분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양산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테슬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분야에 더 투자를 많이 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로드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관점도 중요하다. 이게 물론 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저는 한 종목 본다면 PNT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차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11월 달부터 3개월 연속으로 그래도 4만 원이라는 바닥을 잘 다지면서 오늘 또 의미 있는 소폭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한 3개월 흐름 본다면 그래도 오랜 하락을 잘 이겨내면서 이 4만 원이라는 든든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전국공정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에 있는 2차전지 장비 기업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도요 거의 가장 많은 그런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비 기업의 뭐 다양한 제조업체 분야에서 수주 잔고를 갖추고 있는 그런 액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장비 기업들은. 근데 PNT는 거의 지금 2조 원 이상의 잔고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에도 더욱더 잔고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4만 원대 초반에서 힘든 모습이지만 한번 또 어떤 이벤트나 통해서 수급 들어오면요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비 기업 중에서 한 가지를 본다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는 이 PNT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현재 의미 있는 저항선은 바로 위에 선을 그어놓은 45,000원 라인이 정말 의미 있는 저항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11월 달도 저항도 그랬지만 작년에 8월 달에 지지했던 라인 또 9월 초에 지지했던 라인 다 마찬가지로 45,000원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반등 나올 때는 45,000원 라인이 첫 번째 저항이겠지만 이 저항 아래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간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디어가 돈을 불러올 때 그때의 이 저항 라인을 뚫고서 여기 뚫으면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PNT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군들 내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확실히 2차 전지 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팅창에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 종목들 먼저 봐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좋죠. 듭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나노팀 먼저 봐드릴게요. 용선제이님의 종목입니다. 나노팀이고요. 13,700원에 13% 들고 계십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 지금 현재 7,880원이니까 오늘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어도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정고점 부근이 15,200원이고 그때부터 쭉 내려간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나노팀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도 상당히 최근 6개월 동안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7,000원과
8,000원 라인 이 부분에서 최근 6개월치의 정말 의미 있는 바닥을 잘 확인해 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도전하고자 하는 종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오늘 12%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이 종목이 물론 의미 있는 반등을 확인했다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은 더 올라와서 9,000원 라인을 네. 이 9,000원 부분을 돌파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나노팀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물량을 또 매도해야 되냐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인내심 갖고서 보유한다면 2차전지 섹터가 자연적으로 반등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같이 수혜보면서 자율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이 상승하기 더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해서는 위에 저항 라인으로 있는 9,000원을 뚫어주는 게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나노팀을 지금까지 내내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님 말씀처럼 7,000원 라인, 8,000원 이 언더 사이가 의미 있는 바닥이라 한다면 비중을 추가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다 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니고요. 지금 있는 비중만큼만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이 종목이 그래도 시장에서 한 번 더 반등 나온다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2차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올라갔을 때 그런 편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부분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현상이 또 한 번 나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언론에서 또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배터리가 또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곤 한다면 그런 내용에서 오히려 이 종목은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또 이거예요. 이 종목이 우주 기업이죠. 이제 우리가 우주 봤을 때 올해 이 해외 종목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스페이스X. 네. 이 아이디어를 항상 놓치면 안 되는데 이 나노팀도요.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이 스페이스X에 우리가 갭 필러라고 해서 액상 형태에 되어 있는 방열 소재.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이 방열 관련한 기술이 갖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서도 화재 방지 또 우주 쪽에서도 방열 소재로 같은 부분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페이스X와도 연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1분기, 2분기 쭉쭉 이어갈수록 그래도 나노팀에 좋은 호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인내심 갖고서 여유 있게 보유하는 측면,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숙님의 종목이고요. LNF 95,800원 30% 비중이 많아서 대처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채팅창에 LNF와 관련해서는 지금 목표가, 지금 평단가까지 거의 다 오셨네요. 라는 내용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탑픽 종목들 짚어주시면서 대주전자 재료 좀 언급이 나왔었는데 네. LNF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효과를 좀 받아간다. 이번에 그렇죠.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종목은 좀 수익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LNF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이 종목 봤을 때 항상 SK온의 행보 그리고 테슬라의 행보 이 두 전기차 완성차 기업과 우리 국내 굴지 3사 대형 셀 기업 이 두 기업의 행보들을 좀 주목해서 LNF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 말씀드리면 테슬라와 SK온 과거에 작년까지만 했을 때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보는 SK온에 저도 관심 갖는 중이고 특히 올해 테슬라에 대한 행보들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당연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LNF가 올해 물론 에코프로도 물론 좋아요. 에코프로 비하면 좋은데 제 관점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 관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LNF 같은 경우에도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는 SK온이 그동안은 적자가 많이 났었지만 조금씩 적자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작년부터 했을 때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SK그룹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M&A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SK온 살리기 어떻게 보면 SK그룹 전체에서 하이닉스를 빼고 한 번 더 성장을 도약하기 위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SK온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살려야 하는 그런 또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또 공격적인 행보도 전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LNF는 지금부터 좀 더 의미 있게 가져가자 측면이고요. 물론 문의하신 분께서 보유하신 단가가 거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겠지만 그 문의하신 분뿐만 아니라 LNF를 10만 원대 중반 초반 또는 10만 원대 후반 이렇게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 93,000원대 라인에서는 저는 비중 추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LNF를 그래도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자율 반등이든 또 의미 있는 반등이든 쭉 나온다 한다면 그런 흐름에서 LNF도 좋을까요?
이런 물음을 하신다면 LNF는 꼭 가져가야 하는 기업이다. 반드시 인내를 갖고서 근원적인 흐름으로 보유할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딱 두 종목만 더 봐드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두 가지 네. 종목만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매수 레포트라던가 이런 걸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좀 2차 전지 쪽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마 알미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단이죠. 써니님의 종목인데요. 76,000원에 15% 반토막이 나서 걱정입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해를 다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혹시 최근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마알미늄 최근에 저에게 2주 전쯤에 문의하셨던 분 같아요. 네. 제가 필명은 정확히는 좀 체크해봐야겠지만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마알미늄이 오늘도 4.6% 뭐 반등은 나왔다 하지만 차트를 보신다면 아직까지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요. 35,000원에서 4만 원 라인 8월 달부터 해서 6개월째 의미 있는 바닥을 횡보로 이어가고는 있지만 의미 있는 반등을 나오기 위한 첫 번째 바로 위에 있는 저항마저도 아직 뚫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마알미늄이 물론 이제 특히 2차 전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죠 알박 우리가 흔히 이제 알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음극에서는 구리로 쓰이는 동박 네. 그리고 양극재에서는 우리가 알박이라는 표현으로 좀 쉽게 설명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지만 사실 알박 쪽에서 그렇게 마진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작년 상반기까지는 알박 관련한 그 모멘텀에서 다른 종목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종목이 사마알미늄도 거의 9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던 의미 있는 모습이었지만 마진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가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트렌드가 있지만 좀 트렌드를 그냥 앞서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테마는 좀 아닐 수 아닐 수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앞으로도 1월, 2월, 3월 자율적인 반등을 더 보여주면서 한다면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 앞서 선도해서 야 나를 따라라 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야 사마알미늄이 올라가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종목이라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의 스스로의 어떤 모멘텀으로 선도할 수 있는 주가 모멘텀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선도하는 기업들, 다른 섹터가 잘 갔었을 때 그럴 때에 뭐 3등, 4등으로 편승해서 흐름을 보자 그런 관점이고요. 먼저 이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저항 라인인 4만 원. 이 4만 원 라인은 지금 작년 8월과 9월의 지지 라인. 하지만 작년 11월과 12월, 지금 1월, 지금 최근 3개월에서는 저항인 부분, 이 부분을 고려해서 드리는 라인이 4만 원 라인인데 이 저항을 아직은 못 뚫고 있고요. 뚫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진정한 턴 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4만 5천 원 라인 저항을 뚫어줘야지만 이 종목 지금 나오는 반등이 진짜 좀 의미가 있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은 4만 5천 원을 돌파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인내심 갖고서 긍정적인 관점이겠지만 보유를 하시고 이 저항 라인을 만약 돌파한다면 그때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더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미리미리 제가 또 평소에도 공부를 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시그널 나왔을 때 한 번 더 제가 업데이트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손실이 큰 섹터인 만큼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최대한 좀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차 전지 종목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 한때 정말 포모 영상까지 불러왔던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이었죠. 27만 원 4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차트 한번 보는데 네. 사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좀 눌려져 있지만 그래도 최근 한 달 넘게 기관 투자들이 상당히 큰 매수 물량을 사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물론 포스코 퓨처엠도 올해 신년이죠. 1월 2일부터 해서
꾸준하게 저희 차트 아래에서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사고는 있지만 같은 양극재 쪽에서 대장주로 불리는 에코프로 BM만큼보다는 수급의 그런 강도가 세지 못합니다. 세지 못하고 이 기업이 과거 2년 전까지만 봤을 때 2차전지 붐이 일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야, 이 종목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의 막강한 그런 자원 관련한 그런 시스템 통해서 진짜 이 종목 뭐 음극재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원자재들을 잘 정말 저가에 잘 이렇게 하면서 네. 비용 통제할 수 있다. 정말 좋다라는 모습 배웠고 추가적으로 음극재도 잘하는데 양극재도 도전한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큰 장점이 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쉽지만 최근 작년과 또 최근까지 모습에는 1년간의 모습에는 오히려 이게 비용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어렵게 흘러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이 다 같이 어려웠었을 때에 이 종목도 그런 큰 그런 하향하는 추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눌렸던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반대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고시려 보시면요. 과거에 업황이 좋았을 때 말씀드렸던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하는 큰 장점, 그 두 쪽 모두 다 캐파를 늘려가면서 2027년, 2030년 먼 로드맵을 바라보면서 차곡차곡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큰 장점이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큰 장점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다양한 그런 그룹사와 함께 포스코 그룹과 함께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해외 쪽에서의 리튬이든 뭐 니켈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흑연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광구와 어떤 염호들을 정말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그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장점들을 다시 한번 또 주가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한 그런 순매수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런 장점을 통해서 주가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런 장점 마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시나리오를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본다면 자, 지금은 15만 5천 원대 주가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모멘텀 못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오늘 반등을 통해서 제 차트에서는 이 노란색 선이 21선 저항선이거든요. 이 21 저항선이 거의 지금 4개월째 내내 눌려왔던 흐름인데 오늘로써 저는 의미 있는 21선 저항을 뚫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뚝심 있게 좀 보유하시고요. 어차피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인내심 갖고서 보유하냐. 이게 투자자들마다의 성패를 가름한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정말 올해 말까지도 좀 멀리 보면서 이 포스코 그룹의 그런 로드맵들 함께 보면서 내가 이 종목 20만 원 중반 30만 원 초반까지 가져간다. 이익 악물고 가져간다. 이런 관점으로 뚝심 있게 좀 보유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이를 꽉 물고 뚝심 있게 가보자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오늘 쭉 한번 앞서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의 초이스로 넘어가 볼 시간인데요.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저희 금요일장 주인공이었던 LS그룹주 중에 한 가지 종목이고요. 그렇죠. 또 뉴로메카는 로봇 종목들 중에 한 가지를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둘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쪽을 택하셨을까 참 고민이 드는데 일단 LS에코에너지가 오늘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오늘 장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장 초이스는요.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뉴로메카 로봇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네. 좀 비초이스긴 하지만 저는 사실 좀 오늘 이름은 비초이스긴 한데 비초이스도 하겠지만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LS 에코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대표님께서 비초이스지만 이걸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다른 게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차트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은 비초이스지만 처음부터 비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12월 16일 차트 본다면 지금 이때 제 빨간색으로 본다면 이 정도 라인이죠. 제가 이때에 이 종목 자신 있게
비초이스라고 제가 강하게 드린 종목이었고요. 그럼 수익이 이때-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네. 이때가 3만 원대 초반 부분에 초이스 들었으니까 지금 지난 금요일 본다면 거의 한 70% 80%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을 미리 제가 공략을 제가 제시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비초이스냐 보면 최근 제가 생각했던 이 종목에 대한 큰 장점들이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통해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네. 흐름을 통해서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됐어요.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올해 내내 지금 오늘은 물론 빠졌지만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글로벌 AI 트렌드와 편승도 하고 또 트럼프의 정책을 통해서 이 LS 에코노지가 함께 하고 일하고 있는 세부적인 전략 부분들,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도 진출하고 미국도 진출을 하죠. 하는데 이런 큰 로드맵들이 훼손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좋은 기업이지만 최근 급등을 통해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보는 것과 주식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종목 관련해서는 좀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좋은 내용들이 지난 금요일에 급하게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비초이스 가져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 지금은 1차적인 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종목 저는 주가가 더 많이 밀린다고 한다면 저는 또다시 한번 방송에서 초이스로 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지는 좀 말자 그런 관점이고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먼저 관점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작년 5월 달의 고점과 이어지는 가격대인데요.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라인은 45,000원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번 차익 매물 나오는 구간대에 45,000원 라인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좀 전량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만약에 근데 주식은 항상 100%는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45,000원 라인을 깨지 않고 그 위 가격대에서 눌림 딛고 또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5만 원, 49,000원과 5만 원 라인을 보고서 그때 또 물량을 정리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방의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더 빠져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 한다면 제가 좀 노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은 21선이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한 2주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2월 달 초에는 아마 37,500원, 4만 원 라인, 이 빨간색 원, 이 부분으로 2월 달 초에는 21선 이평선 라인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 쪽에서 이 종목이 해당하는 그 눌림에서 눌림을 잘 소화하고 의미 있는 반등을 시연할 때 그 전 시그널을 보고서 초이스로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종목이니까요. 저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너무 많이 슈팅이 강력하게 나왔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초이스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때 그때 재공략 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종목 중에서 뉴로메카 처음으로 들고 오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사실 최근에 로봇 종목들 1월 달부터 올라오면서 가장 큰 화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하이젠 R&M 그런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종목들도 당연히 좋아서 저도 매일마다 보겠지만 조금은 더 넓게 보는 관점에서 뉴로메카도 한번 지금은 보는 관점이다 드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협동 로봇을 주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을 한다면 주로 특히나 이제 조선소에서 용접을 도와주는 로봇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큐렉소와 함께 의료용 로봇도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화면이 작을 수 있겠지만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큐렉소와 함께 의료 로봇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이 F&B에서도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좀 재밌는 부분인데 교초 치킨과 함께 맞아요. 닭을 튀겨주는 일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부분이든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또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1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또 받은 기업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포스코, 로봇 이런 또 키워드에 엮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오늘 포함해서 좋은 내용 두 가지 나왔죠. 첫 번째로 본다면 최근 나온 내용인데 국내 우리 6회공 3군이 주관하고 있는 첨단 제조 로봇 실증 사업 이 부분에서 같이 수행하는 일로 참여하고 있는 실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고요. 또 두 번째 이슈는 오늘 나온 내용인데 자, 이미 이 기업은 HD 현대와 함께 조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접 관련한 로봇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부분에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선박을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곡선에 배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곡선 부분들, 그게 안쪽이든 외장 쪽이든 매우 난이도가 높은 이 곡률 쪽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산을 하는 부분에서 이 류로메카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국책과제에 선정되었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도 그랬지만 오늘도 로봇 종목들 대부분 좀 어려운 오늘 시황이었는데요. 그런 시황에서도 해당하는 부분들이 인정받으면서 오늘 가장 의미 있게 수급을 빨아들인 그런 종목이고 차트 한번 볼까요? 제 차트에서 위에는 위에는 주가 차트지만 아래를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를 선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종목이 12월 20일 때 이때부터 해서 22,000원대부터 의미 있는 반등을 최근에 보였죠. 이렇게 보였는데 아래를 보실게요. 이 최근에 한 3주간의 반등을 견인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기관도 12월 이때 말부터 물량을 사주면서 주가가 반등 나왔습니다. 본다면 최근 3주 동안에 류로메카 주가를 반등시켰던 가장 큰 수급은 기관 투자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최근 보시면 최근에 1월달 초부터 해서 주가는 지금 3만 원대 초반부터 32,500원. 제가 한 2주 동안 주가가 횡보하면서 눌려있는 모습이긴 해요. 눌려있으면서 아래 21선과의 괴리를 좁혀가는 그런 기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때에도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관 주포가 물량을 더 사고 있다. 아래를 보시 더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을 본다면 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의 목표가는 지금이 아니라 높은 곳에 볼 수 있겠다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 내용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드린다 한다면 제가 의미 있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제가 그어놓은 선은 3만 원 라인입니다. 이 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 5월, 6월, 7월 달에 다 의미 있는 지지점이었지만 이거를 깨니까 주가가 눌렸죠. 그런데 눌렸지만 다시 한번 11월 달 말에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작년 12월 말과 1월 초에 3만 원 저항 라인을 뚫으니까 뚫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게 지지 라인이 되어서 3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다 차트 관점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3만 원 라인 위에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라인 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결론 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초이스 종목 류로메카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 미리미리 들어가시면 수익률이 참 잘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4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담 바로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1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2,000원의 종목들은 4가지 종목이나 살펴봤는데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질문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선님의 종목이고요. 22,000원에 10%. 오늘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루 만에 13.82%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10,000원을 깰까 말까 하다가 10,000원은 지켜줬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오늘 이런 지금 투자회사 사업회사 인적 분할 이슈만 아니었다면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 상승 나왔을 때 같이 편승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아쉽지만 저는 물론 또 회사가 추가적인 또 IR을 통해서 해당하는 상세한 내용들을 또 얘기를 또 앞으로 하고 또 이제 증권가에서도 또 추가적인 반응들이 또 나오겠죠. 근데 저는 오늘 하루로 이 단기적인 이슈를 잘 소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마이크론이 기본적으로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 거의 뭐 국내 거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비용 통제를 위해서
베트남 하나마이크론 이제 비나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공장을 지으면서 비용 통제도 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공정 점점 더 올해에도 더욱 더 중요성이 또 강조될 반도체 후공정에서 국내 거의 뭐 최고격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인적 분야 관련한 이슈는 조금 이제 이번 주 뭐 오늘과 내일 정도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로 좀 소화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더 의미 있게 지금의 단기적인 눌림을 이겨내고서 다시 한번 10,000원대 초반에서 바닥 짚고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인내심을 보유하고 보자 관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유명선님께서 사실 투자 비중 10%는 좋은데 이미 뭐 보유하신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의 인내를 갖고서 보유하신 종목인데 22,000원을 한다면 지금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갖고서 보유하시는 관점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이 사실 또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14,000원 라인을 뚫어주는 때에 이 종목 진짜 이제는 또 의미 있게 반등 나오네 볼 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저는요 그 관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공정 관련한 부분에서 올해에도 기대가 되는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적 분야 이슈는 단기로 소화하고 뚝심 있게 좀 더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마이크론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이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니님의 종목입니다. 산일전기고요. 78,000원, 목표가로는 10만 원을 보고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고가를 갔을 때 매도를 안 하셨어서 좀 아쉬움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산일전기는 올해도 뭐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꾸준하게 봐야 되는 기업이고 특히나 변압기에서도 특히 이제 북미 쪽 더욱더 올해에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북미 쪽에 해당하는 키워드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도 증설을 또 잘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15일에 큰 상승 나온 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지난주 초까지 횡보했던 가격까지 7만 원 초반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종목 정말 좀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이번 주 내로 짧게 보는 관점이다. 첫 번째로 그런 관점이라 한다면 저는 이 종목 78,000원 애니님께서 보유하셨는데 네. 71,000원 거의 뭐 보유가 근처겠죠. 71,000원 정도 근처에서 만약에 또 지지부진하고 밀린다면 원금을 훼손하지 않은 수준에서 매도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이 종목 단기에 이번 주에 좀 더 빠진다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이게 물론 다음 주 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종목이 작년에 7월 말 때 상장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호회수가 6개월 차 나오는 또 물량이 있어요. 1월 말이에요. 예, 설 연휴 때거든요. 네. 예, 1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보호회수 풀린다 하더라도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다 나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설 연휴 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풀리는 거는 거래일 때 풀리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정이 있으니까 네. 굳이 물론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 물량들이 다 시장에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투자 심리 측면에서 요만큼의 또 물량들이 6개월 차 보호예수가 끝나서 물량이 좀 더 잠재적인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네. 설령 안 나오면 좋죠. 안 나오면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심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점검할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다면 우리가 단기로 본다면 이번 주 내에 물량을 71,000원을 많이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짧게 빠져나온 다음에 다음 기회를 또 보시는 관점을 권장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건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런 거 뭐 필요 없고 보호예수도 뭐든 필요 없고 어차피 이 종목이 중장기로 꾸준하게 북미에서 성장하는 그런 걸로 난 투자한 거다. 그런 관점을 한다면 이 보호예수 물량 이런 거는 고려하지 마시고 뚝심 있게 보유하자. 만약에 두 번째 이슈에서 난 이 종목을 중장기로 쭉 보유한다. 그런 관점이라 한다면 그런 관점이라면 제 시나리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중장기로 보는 관점인데 주가가 단기에 좀 더 밀린다 한다면 저는
65,000원에서 68,000원 이 정도 값까지 많이 내려온다 한다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 값에서 왔을 때에 우리가 비중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만 단기로 보느냐, 좀 큰 성장을 보고서 중기로 보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 다른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산을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관련된 상담 내용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예술 물량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두렵습니다, 좀. 네. 내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앵커님 너무 이렇게 두렵게 보지 마시고요. 네. 사실 트럼프가 세부적으로 진행했었던 내용들, 발언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11월과 12월에 우출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쵸. 이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죠. 뭐 트럼프 관련해서 호재 볼 수 있는 섹터들은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2차 전지 같이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우려감이 있는 섹터들 여기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행정명령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실제 대통령의 입지를 통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볼 부분이겠죠. 그런데 우선은 저는요, 저는 2차 전지든 신재생 에너지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이미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반영됐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먼저는 트럼프 취임하는데 수혜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번 주에 좀 더 집중해서 보자는 측면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 23일 날 목요일에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관련한 발표가 나왔을 때 해당해서 우리가 그 양 기업들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 키워드 관련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을 해보자는 관점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어쨌든 1월 다음 주 때 설 연휴 4일간이 있고요. 또한 29일, 30일에 이렇게 FOMC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펜시브한, 너무나 강한 그런 매매는 조금은 지양하고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너무 큰 자금보다는 약간의 자금 가지고서만 단기 매매 이런 관점으로만 이번 주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참 많은 종목들 종목 진단까지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